주라벨의 김지송입니다. 자, 우리 굿이브닝 주라벨은요, 여러분들의 저녁 식사를 편안하게 해드리고요, 또 주식과 라이프 밸런스까지 잡아드리는 방송입니다. 우리 주라벨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먼저 매일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이 되고 당일장 마감부터 시황정리, 업종 테마 분석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증권 전문가, 최고의 증권 전문가분들이 주린이 분들을 위한 스페셜한 주식 증권 교육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전문가와 함께할지 소개해드릴게요. 그가 돌아왔다. 바로 홍주원이 떴다. 홍주원 전문가님이십니다. 자, 기업의 펀더멘탈부터 투자심리 센티멘탈까지 확실하게 잡아주시는 분이신데요. 우리 단기 및 스윙 위주의 종목을 정말 실력 있게 잘하시는 분입니다. 옆에 이렇게 종목 수익률을 보이는데 세로닉스는 124%, 대성파이텍 38%, 고령제약 55%, 그리고 포메탈이 지난주에 이어서 새롭게 이렇게 종목을 제가 나타냈는데요. 이 종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난주에서 시청자 공약이 있었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650명 이상 들어올 경우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무료 종목을 추천을 해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거기서 나왔던 종목이 바로 포메탈입니다. 이 포메탈이 한 주 만에 수익률이 무려 30%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시 않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보질 못하셨겠죠. 그러니까 우리 노란톡 메신저 참여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노란톡 하단에 말구름 표시를 클릭을 해주시고요. 채팅창 상단에 말구름 플러스를 클릭을 꼭 해주십니다. 그리고 오픈 채팅 말구름 표시가 나타나는데 거기에서 돋보기 모양의 검색 버튼을 딱 누르시고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하시면 우리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이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또 무료 추천주 이런 것들 자주 주시지 않거든요. 하지만 주실 때마다 확실한 것만 주니까 우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2.6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38% 상승했습니다. 코스피는 아침에 천선이 깨지나 이렇게 아슬아슬했는데 다행히 기관에서 열심히 사들이고 또 외국인에서 쌍끌이 매수세가 나오면서 이렇게 코스피 지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닥 역시 957선, 코스피는 3,100선을 눈앞에 두고 오늘 마감했습니다. 투자자별 수급 상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에서 빨간색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인은 4,100억 원가량, 기관은 6천억 원가량. 자, 근데 개인이 1조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2,300억가량 외국인이 사들였고요. 기관은 580억 원가량 사들였습니다. 자, 오늘 보이는 거는 외국인과 기관이 사들이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 이런 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우리 투자 이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포인트는 어떤 게 있었느냐? 첫 번째 이슈 포인트는 기관이 매도 우위에 섰었는데 오늘 드디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 반등에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강세였던 테마, 그리고 앞으로 주목할 만한 테마는 어떤 게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기아차가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지금 16% 급등을 했는데 최근에 LG전자가 상한가를 가는 등 대형주들 위주로 좀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테마가 전기차, 또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약간 뭐 자율주행 이렇게 엮인 종목들이 좀 잘 같이 가준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 자동차 관련주들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종목들이 어떤 게 있을지 또 살펴보고요. 마지막은 홍주원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로 기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님 함께 만나보기 전에 먼저 다시 노란톡 메신저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단연코 최고의 수익률 우리 홍주환 대표님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정말 일주일 만에 또 뵙는데 네네. 일단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뭐 매주 나와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한다는 게 참 네. 어색하지만 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매주 화요일에 우리 주라벨에서 전담 또 코칭을 맡고 있는 홍주환 전문가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홍주환이 떴다 이 시즌 2에 저를 이제 또 다시 만나 뵙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전에 홍주환이 떴다라는 이 시즌 1으로 팍스경제TV에서 좀 활동을 했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또 시즌 1에 정말 폭발적인 또 그런 반응들, 그리고 너무 많은 분들이 또 저를 또 많이 찾아주시고 아껴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가지고 또 이제 팍스경제TV 자체에서 좀 과분한 사랑을 받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제 팍스경제에 다시 홍주환이 떴다 시즌 2로 지금 다시 찾아뵙게 되었는데, 그 떴다 한마디로 이제 뭔가 의미심장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나면서 주식에 대한 갈증, 그리고 어떤 수익에 대한 갈증, 이런 부분들을 제가 떴으니까 해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네. 그 사실 지난주 방송에서 네네. 우리 시청자 공약을 걸어주셨잖아요. 네네. 650명 이상 들어오면 이제 라이브 방송에서 무료 추천주를 공개를 하겠다. 근데 하셨나요? 그럼요. 제가 근데 네. 공약을 했으니까 네. 분명히 또 제가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딱 650명까지 딱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겠구나. 네. 그래가지고 라이브 방송을 또 통해가지고 정보 추천을 또 공약주를 네.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 이상대 수익이 나오면서 또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고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이런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시면은 정말 뭐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됐지 도움이 안 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귀찮더라도 한 3분, 2분 정도만 투자하셔가지고 참여하시면은 앞으로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이제 뭐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어떤 뭐 자료집이라든가 뭐 교육들, 이런 것도 대단히 많이 제공이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항상 소통과 참여 열심히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시청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 계좌에 또 이제 수익률이 반짝반짝 빛나는 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네. 포메탈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목을 추천하신 이유가 좀 궁금해요, 저는. 포메탈이요? 네. 이거 왜 추천했을까? 이거 네. 기억이 안 나네. 왜 추천했을까? 네. 제가 이제 네. 뭐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을 또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30% 이상의 수익률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일주일 네네네. 만에. 네. 그래서 저도 그 방송을 봤어야 되는데 이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일주일 네. 만에 이제 30% 달성을 했잖아요. 네. 세로닉스 같은 경우는 2주 만에 100%가 넘었었어요. 2주 만에요? 2주 만에. 오. 예. 그 이제 30%대 수익은 뭐 솔찬히 많이 볼 겁니다. 앞으로 네. 저한테 방송을 하시다 보면. 네. 이제 이 정도는 그냥 거의 밑으로 깔고 간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포메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다들 아실 거지만 네. 자동차 부품 관련주예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도 연관성이 있고, 네. 두 번째로는 또 이제 이 종목이 또 다양한 재료를 가지고 자동차 부품뿐만이 아니라 풍력 에너지 관련주로도 편입이 되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네. 또 거기에 다른 또 이제 재료가 이제 반짝반짝 빛날 때 같이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이제 강의를 조금 뭐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야기를 드릴 네. 거지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수급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네. 거래량 항상 어디 가도 우리가 이제 뭐 방송을 봐도 뭐 유튜브를 봐도 너튜브를 봐도 네. 예, 그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거래량을 봐라. 근데 이제 저는 달라요. 거래량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지만 거래량을 따라서 가면은 급등이 나왔을 때 따라 들어갈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릴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거래량은 이전의 지표로서 활용을 하고 어떤 앞으로 내가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참고 자료 정도로 이용을 하는 거지, 거래량이 발생됐다 여러분 들어가세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포메탈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거래량이 전혀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가서 지금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전고점을 돌파를 시켰죠. 그럼 이런 거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거래량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과 순환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량보다 중요한 거는 순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순환을 따라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거래량이 붙어줘요.
예,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편할 것 같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말씀해 주셨던 선취매 기법에 맞는 거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선침에 해당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제가 저번 시간에 뭐라 그랬죠? 네. 순환은 돌고 네. 돌고 돈다. 그리고 테마는 반복된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바로 그런 좀 이제 선침에 활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이만큼씩이나 순환에 그 거래량보다 순환이 이만큼씩이나 중요하다라고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포메탈 30%라는 수익률을 일주일 만에 달성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짱짱한 수익률은 우리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시면 되냐면요.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서 홍주원이 떴다 검색을 하고 들어오시면요. 지금 실시간으로도 보이죠. 오, 방송 보고 있어요. 이렇게 소통도 하실 수 있고요. 일상생활 속에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들 우리 전문가님께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시니까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슈 포인트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기관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네네. 코스피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세였던 테마와 좀 주목할 만한 테마는 좀 어떤 게 있을까 설명 부탁드릴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강세를 보였던 테마라고 네. 한다면은 자동차 대표주 그리고 중소형 건설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동차 대표주 같은 경우는 오늘 뭐 현대차도 그렇고 기아차도 그렇고 좀 큰 상승을 보여줬잖아요. 네.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아차보다도 더 무거운 종목이에요. 주가가 거의 20만 원대 육박하는 이제 네. 20만 원대 후반, 26만 원 지금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제 20만 원대의 주가가 지금 8% 정도의 급상승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상승이 난 네. 거죠. 그리고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도 대형주예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대형주인데 대형주에서 16% 급등이 나왔어요. 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이제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은 이 대형주는 우리가 흔히 심심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대형주는 심심한 거. 왜냐? 등락률이 그렇게 좀 뭐 이렇게 뭐 강하게 우리에게 어떤 변동성을 강하게 주는 종목들이 아니다 맞아요. 보니까 이 대형주는 이꼬로 심심하다라는 이제 이런 수식어가 붙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2020년도 시장을 기반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대상승장을 이끌어내면서 대형주 요즘 차트 보면 어때요, 여러분? 거의 뭐 잡주 수준입니다. 차트가 정말로 급등락이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대형주 차트가 맞나 싶어요. 정말 이게 엄청 나게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시장이다라고 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오늘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기아차가 이렇게 상승이 나왔고 기아차의 어떤 펀더멘탈이나 모멘텀 같은 것들이 지속이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방금 주셨잖아요. 네. 아까 주셨나? 아무튼 네. 아무튼 그 질문을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 다시 답변을 드리자면은 기아차 같은 경우는 이런 뭐 어떠한 크게 뭐 펀더멘탈이나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을 하기보다는 지금 시장의 수혜주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냥 지금 시장의 수혜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 네. 왜 수혜주인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시장인가요? 아니죠. 결코 아니죠. 지금은 비정상적인 시장입니다. 그리고 정말 역사적인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시장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겠죠. 네. 시장이 많이 올랐으면은 우리의 심리가 어때요? 좀 긴가민가하지 않을까요? 더 오를까? 떨어지지 않을까? 네. 더 오를까 하는 어떠한 네. 그런 좀 줄다리기 형태의 어떤 그런 심리를 대다수의 모든 분들이 아마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심리가 이 시장에 어떻게 작용이 되냐면은 소극적인 매매가 됩니다. 소극적인 매매. 한마디로 소금 매매? 네, 소극적인 매매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그 중소형주에 집중적인 투자라기보다는 투자를 하더라도 안정적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안정빵이라고 하죠. 안정빵. 네. 안정빵. 우리가 잘 그러니까 알고 한마디로 있는 기업들. 그렇죠. 보험을 넣어둔다 네.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장은 너무 많이 올라서 외주 조금 불안해. 그래서 잡주나 중소형주 이런 거 좀 하기에는 좀 내가 지금 좀 불안해.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다 어디로 쏠립니까? 대형주 쪽으로 다 쏠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런 시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도 네. 이재용 부회장이 어제 그렇게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2%대 급등을 보여주더라고요. 삼성전자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요. 네. 삼성전자의 총수잖아요.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네.
총수가 구속이 됐다라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이슈이긴 해요. 네. 이슈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경영을 하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를 경영을 해나가고 이끌어가는 거는 물론 총수의 역할도 있겠지만 그 밑에 어떤 이 삼성전자는 기업 자체는 글로벌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총수의 빈자리가 뭐 크게 삼성전자에 미치진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훌륭한 인재들이 지금 밑에 짱짱하게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단기적인 악재다라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어제 떨어졌으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떨어졌을 때 조금 사야겠다. 싸니까. 그죠. 네. 이런 생각 때문에 다시 또 이렇게 매수세가 붙는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네. 궁금한 점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도 이제 실적이 좀 탄탄하니까 네네. 괜찮다라고 해주셨는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오너 리스크가 발생을 했을 때 주가가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건가요? 그럼요. 네. 삼성전자만 좀 예외적인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삼성전자는 역대 최대 실적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2021년도 업황이 어때요? 삼성전자는 물론 뭐 휴대폰으로도 먹고 사는 뭐 기업이기는 하지만 네. 삼성전자의 주력이 뭡니까? 반도체죠. 삼성전자는 딱 반도체가 주력이 된 그 기업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밀어붙이고 있는 어떤 시스템 메모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해 2021년도 업황이 대단히 지금 좋다라는 컨센서스가 대단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짚어볼 거. 자, 글로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갖춘 경쟁력을 봤을 때 지금 같이 따라오고 있었던 게 이제 뭐 그나마 인텔 정도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인텔 같은 경우도 지금 밑으로 많이 떨어졌고 추락이 됐고 지금 거의 뭐 이 낸드 플래시나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이 업황 자체에서는 삼성전자가 지금 거의 글로벌에서 독보적인 위치란 말이죠. 네.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자율주행 그리고 인공지능 우리가 쓰고 있는 5G 앞으로 나올 6G 이 엄청난 이런 기술력이 동반된 이런 제품들 있잖아요. 네. 이런 기술들이 필수 조건으로 들어가는 게 있어요. 세상이 바뀌어도 이건 꼭 들어갑니다. 제품이 바뀌어도 이건 꼭 들어가요. 바로 그게 반도체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더 성장할수록 반도체의 수요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지금 시대가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 시대일까요? 아니면 원하지 않는 시대일까요? 반도체를 원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 그 들어가는 이 소부장 부품들을 국산화에 성공시키기까지 했고 앞으로 또 이제 MLCC 관련돼 가지고 현재 국산화를 집중적으로 또 진행을 하겠다 이런 지금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거를 기술력조차 그리고 이런 부품조차도 국산화를 다 시켜버린다 그러면 이 삼성전자가 갖출 경쟁력은 와 이거는 진짜 좀 크지 않을까? 어마어마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그래서 이제 저는 이런 삼성전자 사도 될까요?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삼성전자를 믿으세요? 그럼 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보고 갈 종목이 아니죠. 네. 대대손손 물려줄 종목이다 이거예요. 네, 내 자녀한테, 네. 손주한테 물려줄 종목으로 들고 가시면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삼성전자를 네. 어떠한 스윙적인 관점이나 네. 단기적인 관점으로 뭐 이제 한마디로 어떠한 트라이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거죠. 삼성전자는 그런 성향의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재미있는 주식은 네. 우리가 이제 중소형주라든가 뭐 이런 조금 시총이 낮은 종목들에서 오히려 또 재미를 볼 수는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투자를 어떻게 해야지 실현을 넘어서 극대화까지 할 수 있을지 노하우를 알려주실 수 있는 전문가님은 바로 홍주원 님이 정말 특화된 분이신데요. 우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자, 가장 중요한 전문가님의 핵심이 담긴 바로집, 이 포인트 전략집을 더불어서 또 너튜브에서 주린이를 위한 차트 기법, 수급 기법 이런 영상들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 홍주원이 떴다에서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주목해야 할 테마들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앞으로 주목해야 될 네. 테마요. 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친환경 섹터가 되지 않을까. 친환경 지금도 주목을 받고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그렇죠. 왜냐? 지금 이제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요. 네. 외부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외부. 그러니까 국내의 어떠한 리스크보다도 외부에서 오는 리스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그리고
이 상승장에서도 국내에서 발생되는 어떠한 그런 모멘텀보다도 이 내외에서, 그러니까 외적인 부분에서 발생되는 모멘텀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을 해요. 그럼 이렇다라는 거는 우리가 결국은 국내 시장이 국내의 어떤 분위기를 따라가기보다는 중국이나 혹은 미국의 어떠한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따라간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죠.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던 시기였어요. 그럼 그 시기에 우리가 이제 지수 차트를 보면은 중국을 많이 따라갑니다. 중국의 어떤 지수 종합 차트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요. 왜?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중국을 따라가겠다. 어떤 중국에 대한 그런 이제 차트로 한마디로 이제 중국 차트가 뭐가 되겠습니까? 선 지표가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이렇게 선행 지표로 좀 우리가 따라갔다 치면은 2019년도부터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형국이 완전 바뀌었죠. 뭐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잖아요. 네. 그죠? 근데 여기서 미국이 우위를 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장은 또 어떻게 바뀌어요? 중국 시장을 따라가던 국내 시장이 미국 시장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지금 시장은 어찌됐건 미국이라는 어떠한 그런 큰 나라의 어떤 지수를 좀 따라가고 있고 분위기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떠한 체제죠? 지금 트럼프는 이미 지금 탄핵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바이든 체제가 지금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제 취임식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네. 이제 취임식이 제대로 이제 들어가고 나면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무슨 정책? 친환경 정책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다라는 거는 친환경 정책은 우리가 2021년도에 폭락장이 다시 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수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분명히 많이 떨어집니다. 폭락장이 분명히 와요. 근데 이런 폭락장 속에서 우리에게 환상적인 수익률을 갖고 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바로 친환경 섹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미래산업 섹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섹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무조건 짚고도 가야 돼요. 보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친환경에서도 뭐 많잖아요. 친환경이 뭐 풍력, 태양열 뭐 네. 이런 등등이 많은데 그 위주로 다 봐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얘기했잖아요. 네. 반복되고 순환 돈다. 네. 어차피 친환경은 조금 더 올라가는 섹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들끼리 돌아가면서 먹는 거예요. 이 시장을 그렇게 종용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거를 섹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기보다는 뭐 전기도 있고요, 전기 업종, 그리고 태양광, 그리고 뭐 이제 풍력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적절하게 분산 투자를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뭐 이런 섹터만 해도 테마가 지금 3-4개로 분류가 되잖아요. 이렇게 3-4개가 분류가 되는 것만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해도 먹을 구간은 충분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거래량 터진 거를 따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놓은 게 거래량이 터지는 걸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수익이 그냥 계속 계좌에 수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터진 거를 들어가가지고 있으면 뭘 봐야 돼요? 조정을 봐야 됩니다. 조정을. 그럼 조정 기간에 파릇파릇하게 이제 물든 이 계좌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은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속는 지표라고 좀 할 수가 있어요. 중요한 지표지만 가장 많이 속는 지표다. 그래서 거래량을 따라가기보다는 이런 시장의 분위기나 순환을 따라가시는 게 더 바람직하다. 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기법들에 대한 자료는 저희 노란 톡방에서만 공개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런 순환 같은 것, 네. 그리고 뭐 이런 공략 같은 것들 다 노란톡 메신저에서 공략을 해드리고 있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안타깝게도 개인 투자자들은요, 이 개미들은 이런 대상승장이라도 수익을 얼마 못 내요. 그냥 구경만 합니다. 올라가는 네. 거. 왜? 그게 현실이에요. 진짜 주변에서 이 엄청난 상승이 있었는데 주변에서 뭐 들리는 소문으로는 야 누가 정말 뭐 주식 투자가 대박 났대. 이런 뭐 어쩌대 저쩌 때는 네. 들리는데 누가 계좌를 들고 와서 이거 봐라. 나 이렇게 맞아요. 벌었다라고 하는 거는 주변에 찾아보세요. 없죠. 네. 그게 왜 그럴까? 이 소문이 돌고 돌아서 그런 기대 심리 때문에 시장에 좀 많이 물렸을 뿐이지, 개미들은 결국 이런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크게 많이 못 낸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포지션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포지션. 내가 언제 들어가서 언제 팔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대상승장이다 보니까 네. 급등주들이 많이 나옵니다.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면 뭐예요? 빨리 사고 싶잖아. 빨리 들어가고 싶잖아. 네. 그럼 급등주들의 또
약점은 뭐예요? 급등했다가 조정 들어왔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그 이 조정 기간 동안 계속 물려 있어야 돼. 그죠? 네. 그리고 급등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몇 개월 이렇게 물려 있다 보면은 상승장 끝나요. 그죠? 몇 개월 이렇게 물려 있다 보면은 상승장 끝나. 네. 이제 하락장이야. 그 하락장에 또 투자해. 그건 뭐야? 반토막 나는 거죠. 반토막 나면은 이제 뭐 잘했다. 네. 깡통 안 찬 게 다행이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혼자 주식한다고 고군분투 해봤자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런 어떠한 공부 그리고 학습 그리고 열정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저 홍주원과 함께 해야지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계좌에는 왜 파란불만 켜있나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홍주원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는데요. 정말 이 방금 얘기해 주셨듯이 포지션에 대해서 애매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 우리가 바로 기법을 통해서 이 자료들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노란톡방에서만 이 자료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슈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네. 그 두 번째 이슈 포인트는 사실 지금 이 대본에는 이 환율이라고 적혀 있지만요. 네. 이게 지금 기아차 얘기가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해 주시는데 네네. 자동차 관련주를 아까 전에 이제 가지고 나오셨던 그 종목 있잖아요. 네네네. 한 주 만에 올랐던 종목. 그런 종목처럼 자동차 관련주들 좀 보면 좋을 종목 같은 거 좀 추천해 주실 게 있으신가요? 아, 이 질문 지금 여기서 나오는구나. 네.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말을 해버렸네. 네. 아무튼 이제 실적에 대한 이제 기대감은 잠시일 뿐인 거예요. 네. 그럼 실적이 좋다 그래서 지금 얘가 가지고 있는 주가가 적당한가? 그걸 물었을 때는 아니죠. 그렇지 않죠. 기아차 보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네. 현대차, 기아차 뭐예요? 평행지수죠, 평행지수. 평행. 같은 회사예요, 같은 회사. 네. 그죠? 그냥 기아차가 많이 팔았다 그래도 그냥 뭐예요, 여러분? 이게 왼쪽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오른쪽 주머니로 들어가는지 차이지, 겉으로 봤을 땐 그냥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 주머니잖아. 이런 회사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 현대차, 기아차 많이 팔았어요. 실적 괜찮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그렇다 그래서 얘들이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적정 주가 수준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높게 올라갔잖아요. 네. 적정 주가 수준은 지금보다 좀 낮아야지 적정 주가 수준인 거예요. 이거는 이론적인 거예요. 이론적인 거. 네. 그러니까 우리 재무제표에서 이론적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승했다. 이거 뭡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현대차 뭐 하고 있죠? 애플이랑 협업한다 그러잖아. 네. 그죠? 그럼 현대차가 애플이랑 협업하면은 그 낙수 효과는 그대로 누가 봐요? 기아차가 보겠지. 당연히. 그죠? 같은 형제 아닙니까? 형제. 네. 그럼 형이 먼저 먹고, 그럼 이 조그마한 쪼가리 남은 거 뭐 줘요? 누구 줘요? 동생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형제 있으신 분들 다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다 먹고 네. 좀 남은 거 동생 주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현대차도 자기가 먹을 거 다 먹고 남은 거 이제 이 기아차에 줄 거야. 근데 이 남은 것도 어떻게 보면 펀더멘털이 대단하다는, 모멘텀이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거 있어요. 이만한 종기 그릇에 네. 밥을 이만큼 담아요. 근데 너무 이 반찬도 부실하고 막 이렇게 뭐 없어. 네. 혹은 이제 뭐 밥만 있어. 네. 그랬을 때 이 나눠 먹기가, 아우. 그쵸? 이거 좀 누구 코에 애매하죠. 붙여? 그래도 네. 이거 콩 한 쪽 나눠 먹어봤자 이거 누구 코에 붙여요? 네. 그죠? 안 되지. 그런데 피자 라지를 큰 걸 한 판 시켰어요. 근데 형이 욕심이 많네? 네. 형이 욕심이 많아. 그래가지고 너 기다려 이러놓고 자기가 피자를 한 판을 다 먹겠다고 욕심을 부리고 있어요. 근데 피자를 라지를 한 판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 먹죠.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먹다 보면 남은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결국 기아차가 아.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네. 왜냐? 현대차가 감당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면 그때 이제 기아차가 가지고 온다 이거예요. 근데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펀더멘탈은 아직까지 남아있다. 모멘텀 살아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기아차 또한 분명히 미래적으로 이제 가치 투자를 했을 때는 현대차, 기아차 둘 다 좋아요. 하지만 이 가치 투자라는 거는 2년, 3년 보고 장기 투자 관점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네. 당장에 어떠한 기대를 하기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왜? 시장이 많이 올랐다고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올랐으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럼 지수 떨어질 때 대형주들 버텨줄까요? 못 버팁니다. 대형주도 역시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조정이 들어온다는 소리인데, 조정 구간에 가치 투자를 생각을 염두를 하고 한 2, 3년 내가 푹 묵히겠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하기에는 너무나도 좋은 종목이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주가 수준에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뭔가 쇼부를 보겠다, 이건 잘못됐다
라고 좀 이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에 대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는데요. 다음은 우리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핵심 기법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그런데 이 핵심 기법 좀 더 빨리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너튜브에서 바로 주식TV 검색하셔도 되고요. 바로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홍전이 떴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요. 핵심 투자 기법들만 쏙쏙 뽑아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한번 들어오셔서 자료를 받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라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기법 준비하셨나요?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기법. 자, 주식 투자. 이거. 왜 실패할까? 네. 이거 협소합니다. 네. 여기 왜 실패할까? 이거예요. 이거. 오늘 우리가 많이 했던 얘기죠. 왜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상승장에서도 수익을 못 내냐? 나만 수익을 못 내고. 네. 막 소문은 다 좋아. 네. 바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왜 실패하는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얘기는 뭐 누구나 말로는 할 수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근데 결과로서 보여주는 사람은 드물죠. 그래서 제가 그걸 증명을 해 보이고 있는 거예요. 홍전이 떴다 시즌1에서 그렇게 사람들이 저한테 열광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저를 그렇게 많이 따랐던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검증을 시켜주고 보여주고 증명을 시켜주니까. 그리고 제가 옳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의 어떤 결과론적으로 제시를 해드리니까 그래서 저한테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따랐던 겁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10만 너튜버가 됐어요. 네. 10만 너튜버가 됐습니다. 10만이요? 예. 지금도 꾸준하게 지금 네. 뭐 조회수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하루가 다르게 이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공감 능력과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니까 그런 겁니다. 네. 도움이 안 되는데 왜 그럴까? 도움이 되니까.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저 홍전을 알게 됐으면은 주식 투자에 있어서 홍전을 알기 전과 알고 난 후로 나뉘게 될 겁니다. 저를 이제 잘 따라오시고 지금 제가 이번에 4주차입니다. 이 4주차 강의 못 보신 분들은 4주차 다 이 홈페이지 박스경제TV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 찾아보셔가지고 다시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것도 보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들 자료집 다 있으니까 받아서 공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주식 계좌가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 투자 왜 실패할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패하는 개미가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로는 뭐 원칙을 안 지켰다,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맞는 말인데 네. 그냥 제가 딱 정말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첫 번째, 투자의 시선입니다. 투자의 시선. 시선이 잘못됐으니까 그런 겁니다. 시선이. 자, 어떤 시선? 내 시선은 다 어디로 가 있어? 급등주에 가 있어요. 내 시선 다 어디로 가 있어? 뉴스 소문에 가 있어요. 내 시선 다 어디로 가 있어? 기대심리 가 있어요. 그죠? 급등주만 보이고 뉴스만 보이고 소문만 보여요. 재료만 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기대심리가 돼서 나의 모든 어떠한 이 매매 심리를 다 잡아 먹어버려요. 이 기대심리는 내 심리를 잡아 먹게 되는 거예요. 시선이 다 여기에만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정상적인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 학습 부족입니다. 학습 부족. 여기 지금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최근에는 너튜버랑 같이 연결해서 스트리밍까지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박스경제TV가. 네. 자, 많이 시청하고 계실 건데 제가 이제 단도직 입장적으로 이 3인칭 시점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이론, 여러분들의 이론적인 어떤 능력을 학습은 어느 수준입니까? 뭘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내가 뭘 알고 있지? 자, 대답 못 하시는 분들 많죠. 네. 그죠? 내가 뭘 알고 있을까? 이게 바로 문제예요. 이렇듯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 주식 잘 알아요 하시는 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릅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학습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식에 필요한 기본적 이론은 바탕으로 깔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취업하시고 사업하실 때 뭐 창업을 하실 때 혹은 뭐 자영업자분들 그냥 창업하세요? 아니면 그냥 사업하세요?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 하세요? 그냥
취업하십니까? 아니죠. 사전에 공부하고 학습하고 자리 보고 위치 상권 보고 그죠? 취업 갔을 때 내가 이 회사에 갖출 수 있는 경쟁력, 내가 학습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것들 다 따서 준비해서 가잖아요. 그죠?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식은 왜 그렇게 안 하냐 이겁니다. 본인이 사업하는 거는 다 가가지고 일일이 보고 인테리어 하는 거 보고 막 이 매출이 얼마나 다 계산해보고 공부를 하면서 주식도 결국은 돈 벌려고 하는 건데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거예요. 그 기본적인 이론 자체가 안 돼 있어요. 당연히 그러면 이게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을 딱 던졌을 때 뜨끔하신 분들은 잘못된 거예요. 지금 노란톡 들어오셔가지고 이론 다시 장착하시기 바랍니다. 자, 잘못된 투자 습관. 이거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원칙적인 부분입니다. 자, 투자의 시선이 다 이런 데 편중되어 있고 학습이 부족하니까 투자 습관이 어때요, 여러분? 좋을 수가 있어요? 좋을 수가 없어요. 자, 이것 때문에 결국은 투자 습관이 잘못된 투자 습관으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정말 단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투자의 시선이 편중돼 있고 잘못된 쪽으로 내가 학습이 부족하니까 이 투자가 잘하고 있는 투자인지 잘못된 투자인지 알지도 모른 채로 잘못된 투자 습관을 고찰시키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습입니까? 이게 얼마나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듯이 악의 계속 순환이잖아요. 악순환. 이걸 보고 악순환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아직까지도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적으로 이제 개미들이 주식 투자에서 크게 막 성공을 못하고 그냥 제자리 걸음을 하시거나 혹은 이제 한두 번 크게 수익은 냈는데 그 수익이 말짱 도로아미탑을 되거나 한마디로 지키지 못하는 계좌를 지키지 못하는 투자를 하고 있거나 혹은 투자를 하는 족족 계속 손절만 하시는 분들, 자, 대부분 이런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경제 방송을 보고 지금 이 유튜브를 보면서 저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있고 이 어떻게든 뭐라도 하나 들어보려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뭐예요? 그만큼 주식에 대한 어떠한 희망, 그리고 뭐 절망, 그리고 뭐 소망,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죠? 그렇다면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어떠한 뭐 그런 것들을 그런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 잘못된 악순환을 뜯어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테마주 따라가고 급등주 따라가고 언제까지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막 뭐가 어떻고요? 이거 재료가 어떻고요?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거 들어가셔야 돼요. 이거 뭐야? 여러분. 멍청한 짓이에요, 여러분. 멍청한 짓. 네. 여러분이 알고 투자해야지. 무슨 뭐 좋다 그러면은 그냥 다 좋은 줄 알고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테슬라 관련주에, 테슬라 관련주라고? 이거는 무조건 되겠다. 이게 어딨어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그게. 포지션,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아무리 좋은 종목, 아무리 훌륭한 종목도 잘못된 지점에서 들어가면 물려서 손절치는 게 바로 주식입니다. 아무리 더럽고 안 좋은 종목도요, 포지션만 잘 잡고 들어가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주식이에요. 그래서 주식은 뭐다? 타이밍이다. 타이밍. 그렇기 때문에 투자의 시선이 급등주가 아닌 이 시장이 좋은데도 왜 안 올라가는지 떨어지는 종목들을 보세요. 그죠? 자, 여기서 지금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시선 어디로 둬야 될까? 그렇다면은 첫 번째 문제예요. 급등주보다는 가치산업에 시선을 두라 이거예요. 가치산업에. 예를 들어서 시장에 조정이 들어왔어요. 시장에 조정이 며칠째 꾸준히 들어왔죠. 네. 지금 한 1월 둘째 주부터는 계속 조정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 좀 이렇게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그러면은 조정장에서 정말 이 개미들 진짜 혼내고 싶은 게 조정장에서도 있잖아요. 조정장에서도 때려 죽여도 상승하는 종목만 봐. 때려 죽여도. 이거 좀 잘못된 거예요. 네. 그거 더 들어가서 또 물리잖아. 자, 조정장의 가치 산업을 우리가 본다 그러면은 여러분, 자, 2차 전지 얼마나 좋아요. 그죠? 풍력에너지 지금 바이든 지금 당선돼가지고 지금 돈 엄청 쓴다 그러고 있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럼 조정이 들어왔을 때 담을 게 뭐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가치 산업에 있는 거예요? 가치 산업. 그쵸. 그럼 그런 거 잡았으면 어때요, 오늘? 오늘 어때요? 전기업종, 풍력, 태양광 업종 오늘 난리 났습니다. 그냥 잡았어도 5%, 10%는 그냥 먹고 가는 시장이에요. 요렇게 투자를 해야지. 맨날 올라가는 거 보면은 누가 그거 알아줍니까? 거래량, 맨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래량 터지면 뭐가 나와요? 거래량 이만큼 터졌다 칠게요.
이렇게 써졌어. 그럼 이렇게 좀 보기 쉽게 해드릴까? 잠시만요. 자, 거래량에 대해서 자 여기가 이제 딱 거래량 차트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가 이제 거래량 차트야. 여기 위에는 그냥 이제 차트고 자 거래량이 이렇게 분출이 됐네. 이렇게 자 여기는 거래량이 없다가 거래량이 분출이 됐어. 그럼 이제 차트가 뭐 이렇게 있겠지. 그러다가 거래량이 분출되면 어떻게 돼요? 급등하죠. 나오죠. 네. 이거에 속아가지고 여기에 사잖아.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 거래량이 뭐라고 도대체? 그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이전에 어떠한 차트의 흐름들을 보고 야 이거는 변곡점을 지나가지고 큰 대상승을 만들어내겠다. 그래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의 시선을 급등주가 아닌 거래량이 아닌 자 뭐에 둬야 된다? 가치산업. 그렇죠. 가치산업. 공부를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뉴스나 소문이 아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봐야 돼요. 뉴스나 소문이 아닌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 자, 대상승장입니다.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종목들 다 상승할 때 하락하는 종목들을 우리가 딱 시선을 딱 두고 볼게요. 근데 하락하는 종목 중에 뭐 조금 애매한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이 시국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생산 쪽이라든가 뭐 3차 산업에 관련된 어떠한 그런 설비 쪽이라든가 네. 이런 기업들의 좀 하락이 나왔어. 그럼 이거는 뭐 그냥 그냥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패스해도 되죠. 네. 그죠? 뭐 이거 굳이 살 필요 없잖아. 그잖아요. 그런데 상승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락인 또 섹터를 보니까 갑자기 이 2차 전지 업종이 이런 상승장에 힘을 메가리를 못 쓰고 있어요. 조금 조정에 들어오고 있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상승장에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잖아. 상승장에도 기회를 주고 있는 거죠. 결국 뭐예요? 순환이 돌아주지 못했기 때문에 상승장에도 외면을 받는 가치산업인 거예요. 그거는 순환의 차이인 거죠. 가치산업 우리 배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환을 활용하고 이거를 우리가 시대를 이 주식은 우리가 역사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네. 역사 공부 왜 하죠? 역사 공부. 미래를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역사에서 어떠한 그 데이터를 도출시켜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미래에 대응하기 그쵸? 위해서. 우리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걸로 지표로 역사서를 많이 보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네. 들어보셨죠? 네. 역사는 반복이 되니 그런 역사적인 그런 지표들을 보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도출을 시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차트도. 과거의 역사적인 차트를 보고 거기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온 거는 당장 라인 나오잖아요. 응? 그 내일이 되면 그건 바로 또 과거가 됩니다. 근데 이 오늘 들어갔다라는 거는 우리가 내일을 예측하고 들어간 거잖아요. 대응이 아니라. 자, 결국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추세 변곡점, 자, 이동평균선이 어떻게 됐고, 여기서 매물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고, 매물대를 뚫었냐, 못 뚫었냐, 저항선은 어디 있냐, 저항의 매물대 지지를 받고 있냐, 안 받고 있냐. 자, 그럼 이 종목의 펀더멘털은 무엇이냐, 이 종목의 가치는 무엇이고, 재료는 무엇이냐. 와, 이건 100점짜리구나. 자, 이거는 내가 오늘부터 분할 매수로 담아가겠다. 그랬을 때 거래량이 나옵니다. 우리 배신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등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시장의 전반적인 좀 분위기를 봐야 된다. 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우리 지금 지금의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한 외줄다리기, 줄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불안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뉴스나 소문에 의해서 내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포지션을 잘 잡아야겠지. 지금 공격적인 포지션 아니면 방어적인 포지션. 지금은 방어적인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그죠?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어떠한 소문, 뭐 이슈, 재료 이런 것보다도 시장의 분위기를 봐야 된다. 왜? 재료가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분위기가 받쳐주지 못하면 재료가 이익 실현이 됩니까? 가치 실현이 돼요? 안 되죠.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2020년 3월로 돌아가 볼게요. 엄청난 하락장이 나왔습니다. 대단한 하락장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말대로라면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 그리고 지금 미래 산업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자율주행, 그리고 2차 전지 등등등등등 이런 종목도 다 어떻게 됐어요? 재료가 있어도 어떻게 돼? 못 갔죠. 폭락합니다. 재료가 있어도 폭락합니다. 그럼 이 폭락했을 때 재료가 무슨 소용이냐 이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사항으로 학습만 하는 것이고 결국은 뭐다?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타이밍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타이밍. 올라가는 시장에서 무슨 타이밍을 봅니까? 그죠? 들어가면 고점일 텐데. 물론 그렇다 그래서 투자는 아예 지금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비중을 적당히 나눠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고 갈 비중, 방어적인 포지션을 갖고 갈 비중, 요렇게 좀 우리가 전략을 짜면 좋지 않을까. 시장의 분위기를 고려한 투자.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기대 심리보다는 객관적인 분석을 하라는 겁니다. 기대 심리는 뭐예요? 기도 매매잖아. 아, 제발 올라가 주세요. 내일 올라가 주세요. 기도하잖아. 종교가 없는 사람도 종교가 생겨요. 그때부터는. 아니, 네. 불교 부처님 믿으시는 분이 하느님 아버지 소리 합니다. 그리고 이 기독교 다니시는 분들이 네. 부처님 아버지 이럽니다. 종교가 바뀌어요. 네? 자, 기대 심리, 기도 매매 하지 마시고 객관적인 분석을 하시라 이거예요. 객관적인 분석. 무슨 객관적인 분석? 이런 거. 내가 학습해서 공부해가지고 분석을 했을 때, 야, 이거 괜찮네? 그런 다음에 뭐 봐야 돼? 차트 보지. 차트 봤을 때, 야, 이거는 아름답게 조정이 들어왔구나. 난 이거 이제 매수해야겠다. 이거는 지금 아직 조정이 안 들어왔구나. 조정 좀 기다렸다가 나는 저점 매수해야겠다. 이런 전략들 가져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 학습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거죠. 주식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는 그냥 필수예요, 필수.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공부하기 싫어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 취업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영업 하는 거,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다양한 준비를 하는데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투자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 투자예요, 투자.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지, 뭐 남 돈 벌어줍니까? 그럼 내가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거에 이렇게 공부를 소홀히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적어도 이론은 공부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론들 정말 어렵죠. 네. 뭐가 뭔지도 모르겠죠. 맞아요. 제가 다 알려드립니다. 정말 쉽게. 제가 이제 얼마 전에요. 제 너튜브에 네. 재무제표 보는 법이라는 거를 영상을 올렸어요. 재무제표 어렵죠. 네. 그런데 영상 댓글 중에 네. 댓글이 한 60, 70개가 달렸어요. 네. 그런데 댓글 중에 어떤 댓글이 제일 많냐면은 네. 내가 이 재무제표 때문에 3년 동안을 머리 써보가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15분짜리 영상 하나로 다 이해를 해버렸다. 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네. 그만큼 쉽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식계 1타 강사고예요. 쉽게 아시겠죠? 설명을 해주신 거죠? 그럼요. 이 쉽게 설명한 건 아무나 합니까? 잘 알아야지. 네. 뭐 아는 사람 아는 척하면서 어려운 말 써봤자 뭐예요? 네. 자기만의 세계인데 우리 같이 소통해야죠. 자, 들어오시면은 이런 이론적인 공부 그냥 원 클래스로 다 끝내드립니다. 아시겠죠? 들어오셔가지고 이론 장착하시고 그리고 주식 투자, 성공 투자 하셔야죠. 예,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볼 거. 다양한 전략적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답니다. 차트는 뭐예요? 미래가 뭡니까? 미스테리라고 하잖아요. 과거는 히스토리, 미래의 미스테리예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플랜 몇 가지 있어야 돼. 플랜 전략 하나만 가지고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적어도 플랜 B, C까지는 있어야 돼요. 3가지 정도 전략은 구성을 해라. 시뮬레이션을 머릿속에 그려라. 내가 여기 들어갔을 때 물렸을 때 대응, 여기 들어갔는데 올라갔을 때 대응. 다양한 어떤 전략적인 시뮬레이션을 굴려라 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라.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 3개만 꼽자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부를 하셔라 이거예요. 적어도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되는 이유가 3가지 정도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이 종목 매수해도 됩니다. 매수 시그널이 맞으니까. 근데 이 이유가 터무니없어. 자, 어떤 터무니없을까? 뭐 삼성전자 산대. 왜 사냐 그러니까 내 폰이 삼성전자 거라서. 그리고 뭐 저기 갑자기 와이프가 LG전자를 샀어요. 마누라가. 왜 샀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냉장고 LG 거 써서. 이건 터무니없잖아, 여러분. 이런 거 말고 정말 말이 되는 것들. 이유 3개만 꼽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들이 더 많이 남았는데. 이거 지금 많이 남았죠? 네. 지금 이 시간 보세요, 여러분. 벌써 1시간 다 됐어. 이거 못 해드립니다. 어디서 해드릴까? 노란톡에서 해드립니다. 네,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서 이론 공부하시고 전략적 투자로 성공 투자하시고 큰 수익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얼른 들어오세요. 알겠습니다. 굿이브닝 주라벨 오늘도 빠르게 지나갔는데요.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